먼저 속보 들어온 뉴스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명 처리안을 처리했다는 이 어이없는 좀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게 내용이 뭔고 하니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의원직 제명이죠, 그죠?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입니다. 결의안이기 때문에 뭐 경고를 하는 것인지, 자, 민주당 주도로 상정이 되어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 안건을 직권으로 상정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5.18 민주화운동 왜곡을 처벌하겠다고 법을 만든 그 국회에서 이진숙 의원이 버젓이 왜곡의 자리를 열었다. 허위로 판정된 주장에 학술가 재조명이라는 이름표만 바꿔 괴롭힘이라 주장을 한다. 광주 학살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어디서 감히 괴롭힘이라 할 수 있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전원수 원내대변인도 원내대책 이후에 학술적 자유가 있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라는 이진숙 의원의 주장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학술 토론회도 이제 못 여는 모양이죠, 국회에서는. 자, 그러면 김민전 의원이 며칠 전에 올린 카드 페북 사진 제가 몇 장 한번 보내드릴까요? 김민전 의원이 이 페북을 올렸습니다. 뭐냐? 2024년 1월에 윤미향이라는 이자가 국회에서 토론회 연 거 올렸습니다. 남북관계 근본적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 2024년 1월 14일 국회의원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윤미향 TV 유튜브, 촛불행동 TV, 민족위 TV, 뭐 서울의 소리 이런 유튜브에서 생중계도 했네요. 여기에는 발제가 있는데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북한의 인식변화와 평화통일운동, 김광수, 그리고 한반도 전쟁 위기에 대한 중층적 이해, 김동엽, 북한 뭐. 자, 여기 보면은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김광수라는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이라는 자가 북한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다. 주적을 철회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통일전쟁이 일어나 그 전쟁으로 결과에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할 수 있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여러분? 북한 인민군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무력으로 남한을 침범해도 된다, 이 소리죠. 이런 건 국회에서 토론회 하는데 뭐 그때 뭐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네, 이거. 북한의 전쟁관을 수용한다. 저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김광수라는 이자가 6.25 남침, 김일성의 남침 전쟁을 합리화해 주는 거야, 합리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런 어떤 국회 토론회가 열릴 때는 민주당이 뭐 의원 제명했습니까? 윤미향이 제명했습니까? 윤미향이 제명 촉구했어요? 응? 이럴 때는, 자, 그 다음 김민전 의원 페북 사진, 마지막 사진. 윤미향 당시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입니다. 북한의 노선을 추종하는 북한의 전쟁관을 정의의 전쟁관이라는 메인 발제가 있었지만 민주당은 윤미향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조차 없었습니다. 왜? 학술 토론이라고 봤기 때문이죠. 참, 이게 보면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존중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언론 자유이고 집회, 결사, 출판,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인데 전체주의 국가관을 가진 정치꾼들, 저런 윤미향이 같은 저런 자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허용하고 배려하는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악용하는 겁니다.
김일성이의 6.25 전쟁 남침을 합리화한다고요?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민주당은 윤미향에 대해서 뭐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 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진숙 의원이 학술 토론회 주최한 것만으로도 의원직을 제명하겠다고요?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6.25 남침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것도 스탈린한테 가서 원수님 탱크 좀 지원해주세요. 모택동이가 수백만 명의 중국 인민해방군을 남의 나라에 침범시켰습니다. 침공했습니다. 내정 간섭했습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입도 뻥끗 못하면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학술 토론회를 연 것만 가지고도 국회의원 의원직 제명시킨다고요?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자, 이진숙 의원이 어제 김민석 총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본인을 여자 히틀러라고 지칭한 것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입니다. 법정에 가서 김민석을 좀 혼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히틀러라는 말을 함부로 쓰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민주당 100%는 아니겠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민주당을 움직이는 좌파 급진 세력은요 전체주의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은 전부 극으로 몰고 오히려 김일성의 6.25 남침 같은 이런 문제는 입도 뻥끗 못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종북 주사파들이지. 이런 이야기하면 야 저 극우다. 지하고 생각이 다른 무조건 극우예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무조건 히틀러예요. 그럼 반대로 그럼 그들은 스탈린인가? 김일성인가? 캄보디아 폴포트인가? 중국의 모택동인가? 한심한 자들입니다. 한심한 자들.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하나 나왔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이 40%가 무너졌습니다. 에브리 리서치 여론조사인데요. 이재명의 국정운영평가, 긍정평가가 38.7에 그쳤습니다. 부정평가가 58.8인데 저기 보시면 매우 잘못함이 47.5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완전히 뚜껑이 열린 겁니다. 매우 잘못함이 47.5, 거의 50% 육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권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버틸려는지 모르겠어요. 지역별로 보면 호남 지역을 제한 모든 지역이 이재명 정권 잘못한다. 이 부정평가가 많습니다. 서울 부정평가가 64.5%입니다. 인천 경기 59.5%입니다. 대전 세종 충청 지역 54.6%입니다. 대구 경북 68.7%입니다. 불경 지역 62.6%입니다. 부정평가가. 강원 제주도 59.9%입니다. 전라도만 잘한다가 64.1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근데 매우 잘못함이 서울이 55.9나 됩니다. 서울 사람 지나가면 10명 중에 5명은 매우 잘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충청도 37.7입니다. 인천 경기 48%입니다. 대구 경북 58 매우 잘못함입니다. 이거는 불경 48 강원 제주 48.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에서 매우 잘함이 49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지역 빼고는 전 지역이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그냥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이 본 조사는 ARS로 이루어졌는데요. 주식회사 에브리 뉴스 의뢰로 에브리 리서치에서 실시했습니다. 8월 21일, 22일 양일간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00명 100% ARS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3.1%포인트입니다. 매우 잘못이 너무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직선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밤방송에서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수도권하고 영남하고는 분리해서 가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이런 보관을 갖고 있다고 봐요. 지금 당원 직선제로 당협위원장, 시도 당위원장, 당대표까지 뽑는 원내대표까지 앞으로도 저 당원들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당원 중심 우파 대중정당의 건설인데,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충분한 보관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 지지자들께서는 냉철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즉 스텝 바이 스텝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영남 지역은 이번에 손을 안 대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영남 지역은 어차피 이빨 빠진 데가 6군데밖에 안 돼요. 지금 현역 의원이 대부분 들어가 있고,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6군데, 김해 2군데, 울산 2군데, 경남 2군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사고 당협이잖아요. 사고 당협 6군데만 영남 지역은 우선적으로 장동혁 대표와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순장조를 전략 배치해라. 영남 지역은 현역이 있는 곳은 손대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주문해 드립니다. 왜? 긁어 부스럼납니다. 여러분, 홧김에 서방질한다는 말 있죠. 화를 푸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죽을 때까지 후회합니다. 내 화를 다 푼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일이 되도록.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매번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지지자가 되어야지 추종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추종자가 되면은 화를 자꾸 풀려고 한다고요. 그러다 보면 대사를 거르치게 됩니다. 큰일을 망치게 됩니다. 지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지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훈수도 둘 수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추종자가 되지 마세요. 지지자가 되세요. 지지자. 그럼 지금은 우리는 훈수를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장동혁 대표님, 보관을 갖고 계시겠지만 요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수도권 등 사고 당협부터 먼저 장동혁과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전면 배치한 다음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절반 이상이 있는 경상도는 나중에 손대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국민의힘 국회의원, 경상도 국회의원들이 반발을 하지 않습니다. 왜? 집 앞그릇 손대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똑같아요. 집 앞그릇에 손대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남 지역의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존중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건 사고 당협 다 처리해놓고 나면 순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당대표가 장동혁이니까. 자, 경상도 한번 봅시다. 부산에 마이너스 1명입니다. 누굽니까? 무소속 한동훈. 대구는 12명이 다 국민의힘입니다. 울산에 마이너스 2명입니다. 북구하고 동구하고 민주당 진보당입니다. 경북 전원이 다 국민의힘입니다. 경남에 3명 빠져 있어요. 김해 가불하고 창원시 성산군과 거기. 그럼 합치면 6명이죠. 이 6군데만 사고 당협으로 보고 장동혁 대표와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전략 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지들이 있는 다른 경상도 지역은 아직 손댈 필요가 없어요. 긁어 부스럼납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경상도 막 국회의원들 넉다리들 막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다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죠. 근데 어떻게 쫓아냅니까? 여러분, 선거를 직접 안 해본 사람은 그런 순진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선거를 직접 뛰어보세요. 현역 국회의원이 있어요. 거기에 정치 신인이나 누가 가서 경쟁을 해요.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은 찍겠지. 새로운 사람을. 중고 말고 신상을 찍겠지요. 하지만 많은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나 책임 당원들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괜히 손댔다가 긁어부스럼 난다 이거예요. 이건 영남 지역 배지들이 있는 당협위원장 교체는 추석 이후 아니면 내년 초로
넘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할 때 다 처리하면 그거 됩니까?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국회의원, 경상도 지역에 국회의원이 있다 칩시다. 신인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신인을 찍겠지. 신상이니까. 그런데 다른 책임 당원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그거 압니까? 모릅니다. 그럼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현역 국회의원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현역 배지의 힘입니다. 인지도가 깡패라는 거예요. 인지도가 깡패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예비후보 2번 해봤습니다. 인지도가 없으면 택도 없습니다. 경상도 말로. 근데 괜히 거기 손댔다가 현역들이 반발해서 조직화하고 장동혁 몰아내자 이렇게 나오면 장동혁 지도부 피곤할 텐데요. 그건 싸우지도 않고 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 지금 홧김에 서방질 한다고 화를 푸는 데는 도움이 될 줄 몰라요, 순간적으로. 아, 경상도에 내 꼴보기 싫은 국회의원들 늘려 있는데 저것 좀 어떻게 하나. 화 푸는 데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화를 풀지도 못하고 결국은 갈아치우지도 못하고 결국 손 못 댑니다. 그럼 경상도 지역은 어떻게 손을 대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손을 대야 되느냐? 수도권 4고 당협. 지금 경상도는 4고 당협이 6군데 있습니다. 경남에 3군데, 울산에 2군데, 부산에 1군데 있죠? 여기부터 일단 하는 거예요. 자, 가령 부산 북구 갑에 한동호이가 지금 무소속으로 당선돼 저곳에 당협위원장을 좋은 사람으로 배치하세요. 저는 안 갑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으로 배치하세요. 뭐 그게 박민식 전 후보이든 누구든지 간에 좋은 사람으로 전면 배치하는 거예요. 김해 갑, 김해 을에 좋은 사람으로 우선 배치하는 거예요. 전략 공천이라고 하잖아요. 전략 배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울산, 동구, 북구도 괜찮은 신인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응? 그렇게 해서 4고 당협부터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경상도는. 그리고 나머지 6군데 이빨 빠진 데 말고는 일단 두세요. 괜히 건드렸다가 벌집 쑤십니다. 지금 괜히 건드렸다가 지금 벌집 쑤신 거 아닙니까? 놔두세요. 왜? 장동혁 대표가 연임하면 당원직 선제를 하지 말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예? 왜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십니까? 이 사안을 잘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당원직 선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영남 지역은 지금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괜히 건드렸다가 영남 지역 국회의원 배지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장동혁 몰아내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상도 지역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54%입니다.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요? 왜? 누구를 위해서? 내 화 좀 풀자고? 어? 홧김에 서방질한다고 내 화 풀자고? 그러다가 밥상이 엎어지는 거예요.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경상도 지역은 지금 하는 것보다는 추석 이후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왜? 그때 되면 장동혁 대표가 연임할 수 있는 기반이 닦아집니다. 장동혁 대표가 연임하게 되면은 이제 낚시로 치면은 그물 안에 모든 물고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공천권을 발동시키면은 경상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준비도 안 됐는데 벌집을 쑤시냐 이거예요. 누굴 위해서? 누굴 위해서? 자, 여의도 정가에서 도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TK 지역, PK 지역, 경상도 지역에 이번에 당협위원장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 원외 인사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먼저 가서 침 발라 놓으면 좋겠지요. 혹시 이길 수도 있고.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내가 내 고향 내려가서 한번 먼저 좀 선점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몇 명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몇몇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장동혁 지도부 전부 말아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현역 의원 원외 주요 인사 중에 자기 고향 경상도로 가서 먼저 당협위원장 도전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충 누구인지 듣고 있어요. 10명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이거 경상도 지역 그 국회의원들 다 합치면 몇 명입니까? 거의 50여 명 넘을걸요. 이 사람들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해가지고 장동혁 지도부 몰아내자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냐고요. 그래서 지금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의 사적인 이해관계는 내려놔야 됩니다. 당원 직선제로 당협위원장 교체는 해야 됩니다. 그게 당원이 중심이 되고 당원이 주인공이 되는 대중우파정당 건설의 초석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현역 배지들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현역 배지들은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대구의 주호영 6선입니다. 6선.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6번 했어요. 그럼 정치 몇 년 한 겁니까? 22년 한 겁니다. 지금까지. 22년 동안 국회의원 주호영 돌아다니는데 대구 사람들 중에 주호영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투표해보세요. 주호영 짓는다니까요.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은 정치 고관여층이고 많이 아시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은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은 잘 모릅니다. 아 주호영 나왔는갑다. 뭐 대구 출신이고 유명하니까 그거 찍어주자. 이렇게 된다니까요. 현역 배치가 100% 유리합니다. 100%.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상도 지역은. 장동혁 대표가 충분히 저는 여기에 대한 보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제 결정하지 않은 겁니다. 결정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서 이제 영남 지역은 저렇다 치고, 영남 지역은 마지막으로 코멘트를 하면 사고지구 6군데, 울산 2군데, 북구 동구, 경남 김해 갑을 창원시 성산구, 그 다음에 부산 북구 갑, 한동훈이 있는 곳, 저 6곳만 당협위원장을 경쟁력 있는 사람을 전략 배치하라 이거예요. 우선적으로. 장동혁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전략 배치하라 그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전략 배치하라 이거 좋은 사람으로. 그거부터 경상도는 해놓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 수도권으로 가야 됩니다. 수도권. 그 다음 카드 주스. 수도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심각한 곳이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은요. 경상도는 이빨이 6개밖에 안 빠져 있는데 수도권은 빠져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103군데입니다. 103군데. 103군데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응? 103군데. 서울의 전체 48곳 가운데 38곳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경기도 60곳 중에 53곳이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인천 14곳 중에 12곳이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여기는 수도권은 그냥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1번 순위 영남 지역은 6군데 사고 당협부터 전략 배치해라. 괜찮은 사람들로. 서류 심사하면 다 됩니다, 여러분. 장동혁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전략 배치해라. 6명을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바로 해야 되는 게 착수해야 되는 게 수도권이다. 수도권은 너무 많아요. 수도권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전면적으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수도권부터. 여기에는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후보들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올공에 나왔던 청년들, 한남동에 나왔던 청년들, 광화문에 나왔던 청년들 다 때리 넣으라 이거예요. 거기다가 전부 출동시키라 이거예요. 왜 정치를 나이 많이 든 분이 합니까? 젊은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됩니까? 2030, 40 정치하면 안 됩니까? 수도권에 넘칩니다. 넘쳐. 그런 사람들로 서울, 경기, 인천으로 갈아엎자는 거예요. 갈아엎자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 삽니다. 이렇게 가야 삽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당원 직선제가 너무 짜릿하다. 아, 내 지역구 국회의원 저 꼴보기 싫은데 혼낼 수 있겠다라는 홧김에 서방지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큰일 난다는 겁니다. 벌집 건드리는 거예요. 벌집. 특히 원내 배지들. 여러분 배지 권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 배지 권력을 쉽게 포기하려고 하겠어요? 포기 안 합니다. 절대. 무슨 꼼수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서 접근해야 되고 수도권 등 사고 당협 그리고 경상도 지역 배지들 분리해서 접근해야 된다. 이번에는 먼저 수도권 영남의 사고 당협부터 손을 봐야 된다. 갈아엎어야 된다. 그리고 영남 지역 배지들이 있는 곳은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홧김에 서방질하다가 그냥 전쟁이고 뭐가 다 불태워버립니다. 자, 그 다음 사고 당협 미흡한 당무감사 미흡한 곳 몇 군데냐? 59곳 59곳입니다. 정의용 조광특위 위원장이 발표했죠. 저기부터 손대야 돼요. 일단은 차근차근 차근차근 저기부터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장동혁 대표의 당협위원장 교체 전략 1번 카드 뉴스 바꿔주세요. 수도권 포함해서 사고 당협부터 손을 대자. 그리고 일부 지역은 전략 단수 배치를 하자. 이렇게 가야 된다. 수도권 포함 영남 지역 뭐 충청 지역 사고 당협부터 손을 대자. 일부 지역은 장동혁 대표와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부터 배치하자. 우선 배치하자. 그리고 2번 교체 전략 2번 영남권 현역은 순차적으로 해서 차기 총선 D-6개월쯤 되는 내년 가을까지 다 바꿔버리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공천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여기 댓글 올리는 분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동혁 대표 연임해버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연임하면 끝나요. 이 모든 소란과 이 모든 난장은 장동혁 대표가 연임을 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임을 하려면 불필요하게 영남권 배지들을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략상, 전략 전술상. 에? 우리 옛말에 싫은 놈 떡 하나 준다 소리 있잖아요. 싫은 놈 떡 하나 준다 소리 있죠. 지금 알아요. 저 국회의원이 얼마나 저 구악이고 지역구 주민들한테 인기도 없고 하지만 지금 네 밥그릇 내놔 이러면 달려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영남권 배지들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홈그라운드는 영남입니다. 여러분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민주당의 홈그라운드는 전라도입니다. 국민의힘의 홈그라운드는 경상도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배지들은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충청도 출신이잖아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보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도 재논의하자. 더 많은 아이디어를 우리가 가져보자. 이렇게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잘 풀어가시리라고 보고. 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당협 심판론. 관례적으로 연임시키면 새로운 피가 수혈 안 된다. 맞죠? 어? 당협위원장이란 자리가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지고 계속 당협위원장 하고 있으면 이 낙선자 이무기 집합소다.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국민의힘 연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오늘 조간신문 보도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불참하겠다는 기류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일부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면 뭐라고 하실 가능성이 큽니까?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좀 투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 뭐 친한계나 뭐 내부 총질러 세력들은 아이 그거 안 갈란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지도부에서 원내 이 주체는 원내대표입니다, 여러분. 연찬에는 원내대표 정점식이 다 준비하고 주도하는 겁니다. 당대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불참하겠다. 뭐 이런 기류도 전해진다는 것이 오늘 조간신문의 몇 군데 보도입니다. 자, 호남 반도체 역풍. 미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호남 반도체를 언급하면서
우리도 공장 지어달라. 미국에 공장 지어달라. 참. 이게 지금 여러분 호남 반도체가 왜 나왔습니까? 김민석이 당대표 시키려고 호남 반도체 이슈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가만 보니까 아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뭐 여력이 있는 모양이군. 그럼 우리도 좀 지어줘. 우리도 미국의 공장 좀 지어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권 관계자 발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 측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현지 메모리 공장 시설 투자와 함께 안정적인 메모리 물량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 호남 반도체 메가 800억 800조짜리 프로젝트 발표를 계기로 반도체 투자 요구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난리 난 거죠. 다른 보도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37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서 미 텍사스주 테일러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고 SK하이닉스는 38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인디애나주의 반도체 패키징 공장 구축을 추진 중인데 미국 측이 야, 너 호남 반도체 돈 많네. 여유 있네. 너거 저 주머니 사정 괜찮은 모양이지. 그러면 미국에 공장 더 지어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석이 민주당 당대표 시키려고 호남의 그 권리당원들 표를 많이 얻으려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지금 잡는 거예요. 국가기관 산업인 반도체 주력 대기업들을 그냥 뭐 패듯이 그냥 잡는 거예요. 지금 이런 지경이다. 유시민이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오만한 권력자 모습이다. 대통령이 김민석을 말하는 거죠. 여당 대표를 내세우는 것은 왕정체제나 가는 것이다. 지금 1년간 대통령이 보인 모습은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이다.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두고 전당대회에서 확인된 것은 민주당의 당원 절반을 잃은 것이다. 여당 대표를 대통령 자신이 픽업해서 당선시키려고 하는 건 왕정, 귀족정으로 가는 길이다. 유시민의 말이 참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시민 씨의 말이 그럴듯합니다. 카드뉴스 좋죠? 한눈에 들어오네. 네, 카드뉴스 서비스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제주에서 지금 터진 경찰의 암장 문제. 정치권이 뒤늦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권, 특히 민주당 세력, 뭐 장난칩니까? 그 암장했다고 지금 질타하면 죽은 사람 돌아옵니까? 고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이러려고 뭐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하고 경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독점시켰습니까?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요. 저 세상으로 가셨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질타하는 거 뭐예요? 정치 쇼하는 거지. 정치 쇼하는 거죠. 그죠? 지금 이러니 대한민국 정치권이 국민들의 지지와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뭐 뒤늦게 막 쇼하는 거죠. 아, 경찰 경찰청이 아니라 감찰청이냐. 맨날 뭐 수사나 이런 건 안 하고 뭐 일 터지면 감찰이에요. 감찰. 저도 저 개인적으로 뭐 인근 조그마한 산에 갔더니 등산하러 갔더니 거기에 경찰 기동대 버스가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 뭔가 해서 보니까 민생치안대라고 거기에 몇 명 서 있더라고요. 뭐 이런 봉 들고. 완전 쇼하는 거죠. 쇼. 네? 쇼하는 거예요. 자, 오늘 뉴스 브리핑 마지막 아이템입니다. 사관학교 통폐합. 예비역 육군 소령이 용산에 있는 국방 컨벤션 옥상에서 투신 시도를 했습니다. 생명엔 지장 없습니다. 이분의 주장은 뭐냐?
사관학교를 없애는 것은 어떤 대학교 하나를 없애는 것과는 다르다. 사관학교를 없애는 것은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신념과 의지를 없애는 것이다. 사관학교를 없애고 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때 누구에게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기대할 것인가? 라고 유서 형태의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죽겠노라. 육해공군 사관학교 폐교 통합 결사 반대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예비역 소령이고 육군인지 공군인지 해군인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비역 소령입니다. 60대. 자, 그런데 안규백이가 지금 사관학교 통폐합 공청회가 내일 있는데 용산 국방 컨벤션에서 있답니다. 내일 공청회가 있는데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